우리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 오늘 소개할 사건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야. 이 단순한 술자리였을까 아니면 계획된 함정이었을까? 이 홍대에서 벌어진 한 사건,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부터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홍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30세 남성 A씨야. 1년 전에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 B씨라는 여성이 있었어. 근데 이 여성 B씨가 A씨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지. 뭐 잘 지내냐, 안부도 묻고, 뭐 요즘 뭐 하고 있냐, 지내는 이야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그럼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2020년 9월 30일 저녁에 홍대의 한 선술집에서 둘이서 만나기로 해. 저녁 7시 30분쯤에 만났는데 둘은 술을 한두 병 정도 마셨고 어느 정도 취기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술집이 영업을 곧 끝낸다고 하면서 시작이 돼. 코로나19 때문인가? 빨리 끝냈네. 방역 지침으로 이제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어디를 가지? 이러면서 어느 정도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의견이 둘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남성 A가 그때 이렇게 제안을 해.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갈래? 그래서 여성 B씨는 망설임 없이 그래요,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고 둘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이랑 그리고 과자 3봉지를 사고 남성 A씨의 집으로 가게 됐지. 이 남성 A씨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9시였어. 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성 B씨의 핸드폰이 징 하고 울리는 거야. 남자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지. 그리고 여성 B씨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아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 나 지금 사장님 집에 와 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 B씨도 당황하면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 근데 이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갑자기 소파에 밀쳐서 눕히는 거야. 여성 B씨는 깜짝 놀랐지. 왜 이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남성 A씨는 여성 B씨의 위에 올라탔고 팔과 몸으로 눌렀어.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B씨의 속바지와 속옷이 내려갔고 결국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게 여성 B씨의 여태까지 주장이었어. 여성 B씨는 성관계 직후에 남자친구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해. 저 남자가 나를 강제로 덮쳤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고 이후에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피의자인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게 돼. 아니에요, 우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어요. 강제로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여성 B씨가 먼저 스킨십을 했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관계까지 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성 B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었어.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 경찰 조사 때는 피의자가 강제로 밀쳐서 눕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법정에서는 이미 말을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어. 그리고 성관계 직전 여성 B씨와 남자친구의 전화 통화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어. 그건 왜? B씨가 사건 당일에 저녁 10시 3분경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도 나 지금 집 밖에 내려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 여전히 A씨, 그러니까 남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리고 B씨는 사건 당일 9시 36분경에 남자친구랑 통화할 당시에도 이 남자 선배 집에는 부인도 함께 있어 이렇게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A씨가 시켜서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해. 이상하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이 법원은 이 여자가 남자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있는 남자의 뒷머리카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 저녁 9시 반경에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도 11시쯤에 사장님 집에서 출발할게 이런 취지로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점을 보면 이 남자 사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법원의 의견이었어. 그것이 성관계에 응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B는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미안해, 화났어?
이런 말을 반복하고 남자친구는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직감을 해서 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한테 연락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이러한 남자친구의 다혈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지. 결국은 이게 폭행이나 협박같이 뭐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본 거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B가 진술을 할 때 경찰 조사에서 남자 사장님이 나를 덮쳤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경찰서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또 말해야 하나요? 라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어. 그러니까 증언 과정에서 검사의 장문 단답형 신문에는 대부분 네 라고 비교적 대답을 한 거 비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답한 점도 법원에서 참고가 됐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조금 예상이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랬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B를 간음하려 했다는 점이 명확하지가 않다. 즉 A가 B의 한 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억압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건데,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 그렇지. 이게 유죄가 나오려면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법원에서는 뭐 무죄를 선고한 것 같아. 이 사건이 이제 합의와 강압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결정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B는 분명히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 근데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않았지. 그리고 증거는 부족했어. 결국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라면서 남자의 손을 들어준 거지. 무죄를 선고하면서 말이야. 근데 사실 무죄가 나왔다고 끝일까? 남자 사장님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인식이 좀 안 좋아졌어. 그렇지. 이게 무죄가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은 좀 찝찝한 그런 게 남아있지. 결국 법적으로는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사회적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뭐 이 A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 같아. 맞아. 이 사건 강제였을까 합의였을까 변호를 하는 건 그날 밤 진실은 어디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